지는 밤.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노래와 함께하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밤 진행의 이재은입니다. 만약에 100일 동안 3개의 소원을 3번씩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학형님들께서는 믿으실 건가요? 아마 과학적, 이론적 근거가 나온다고 해도 직접 실천에 옮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일 동안 3개의 소원을 3번씩 적으며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시다 히사스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비법을 3개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 제목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실린 소원을 이루는 비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시다 히사스쿠의 책 3개의 소원 100일의 기적은 과학적, 이론적 근거와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비법을 소개했는데요. 이 책은 놀라운 효과와 긍정의 에너지로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오직 입소문만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소개가 되고 리뷰와 인증이 이어졌는데요. 국내의 베스트셀러 저자들이 실천해온 100일 동안 100번 쓰기, 감사하기 등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소원을 이루는 비법 6단계가 널리 알려지며 많은 사람이 소원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 6단계는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법은 이시다 히사스쿠가 소원이 이뤄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몇 번씩 업그레이드를 한 최신판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비법 1단계는 2가지 색의 볼펜과 손바닥 크기의 작은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100일 안에 이루어질 소원 3가지를 정하는데 부정어와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고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씁니다. 3번째 단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 것인데요. 그 사이 첫 번째 소원을 3번 쓰고 나서 크게 숨을 내쉽니다. 4단계와 5단계는 3단계와 똑같이 하고 2번째와 3번째 소원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안정을 취하며 고맙습니다 한번 쓰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비법인데요. 이 비법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노래 한 곡 듣고 알려드릴게요. 조용히 어두워지고 금방 비가 올 듯해 여전히 먹먹한 이런 날씨가 너는 좋은지 잘 지내 묻지 못해 나 왜 잊지 못하고 낮과 밤이 온통 너인데 아직도 난 이렇게 지내 알잖아 조금 이해해줘 난 오늘도 난 여기서 또 잠 못 든 채 너를 잊어가 혼잣말이긴 안녕 Better eat it not sleep and don't know what it is 잠 못 드는 오늘도 all alone 참 길어져버린 이별의 우습게 보인 하지만 인사를 건네 안녕 오늘도 날 차라리 이 모든 게 다 꿈이라면 좋겠어 아니니 꿈보다 꿈 같은 곳에 살다가 Your face risky and 이 모든 건 지울 수가 없을까 자꾸만 더 선명해져가 아직도 난 이렇게 지내 잠들지 못한 기억으로 혼자 걷다가
6단계의 비법을 듣고 어쩌면 이렇게 한다고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 어느 부분이 비법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비법 속 비밀은 각오와 이해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감정과 이론인데요. 사람은 큰 기쁨이나 공포로 인해 생기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이해했을 때도 움직입니다. 이 비법은 그러한 이론을 우주의 법칙과 맞물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소원을 이뤄지게 합니다. 학형님들께서 오늘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 낼 수 있다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법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순서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CBS 뉴스와 신비한 랭킹 사전이 이어지겠습니다. CBS 뉴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9월 30일 청주대학교 태권도부 전범구 학생이 2022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1차 대회에서 87kg급 3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티켓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범구 학생은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지만 오른쪽 발목 부상이 심해 왼발 하나로 경기에 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16강전에서는 경운대 김동욱 학생을 만나 11대 10으로 승리하고 8강전에선 우석대 임동현 학생을 이기며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준결승전 수원시청 강연호 선수와의 경기 직전 부상이 악화되어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최종 선발전 출전 자격은 3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정권구 학생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준비를 하여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청주대학교 대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학생의 면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 면접 체험 기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통해 면접 상황을 경험해보고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군을 선택해 실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윤성은 취창업 지원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의 면접 단계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가상현실 면접 체험은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면접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일 청주대학교가 서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기억지킴이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대학교와 서원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조기 발굴 및 치매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기억지킴이 활동, 치매 노인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영 작업치료학과장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청주대 작업치료학과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전공 지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주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퀴즈 이벤트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험 일시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응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공유된 링크폼에 개별 응시하시면 됩니다. 출제 방식은 총 15문제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취원취업팀 및 청년 고용정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점짜리 기준으로 선착순 100명이 합격 기준이며 합격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서 2021년 하반기 인성 육성 장학생 선발에 대해 안내합니다. 선발 분야는 거주비 지원 장학금이며 선발 대상은 대전 출신 타 지역 대학 인근 거주 중인 학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전문특허 워크숍 2차 참가자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육 목표는 1인 1특허 출원 및 전문 발명 특허 교육사 자격 취득입니다. 교육 일시는 10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미래창조관 205호 학생창업관으로 교육 대상은 청주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재학생 16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10월 25일 월요일까지 에델바이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제2회 전국대학생 교양 콘테스트에 대해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전국 4년제 대학생으로 팀 또는 개인 단위 중 하나의 유형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가 방법은 2019년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본인이 수강한 인생 교육 한 과목을 동영상 발표문으로 소개한 뒤 첨부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18일 월요일까지이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경기 화성시 양간면에 있는 한 차량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1,300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대부분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헤어진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건물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5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수년에 걸쳐 상습 폭행한 퇴직 해양경찰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한 일주여행.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까요? 각지로 떠나는 라디오 여행 대한 일주여행입니다. 오늘의 대한 일주는 전주의 명소인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 상인들에 대항해 조성한 한옥촌으로 세월이 흘러 전주를 상징하는 마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 천주교의 성지 전동성당, 한류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 전주 향교 등에서 우리 문화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데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양국을 수용하기 위해 정군 가도가 개설됨에 따라 전주 부성은 풍남문을 제외하고 자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밖에 머물던 일본인이 성 안으로 진출해 상권을 확장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전주 사람들이 풍남동과 교동에 조성한 한옥촌이 지금의 한옥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옥 600여 채가 어깨를 맞대고 있어 오목대에 올라 전경을 보면 실로 장관인 풍경인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한옥마을이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지공예,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공예 체험도 가능하고 근래 들어서는 한복데이가 생기면서 한복 차림으로 한옥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통 공연이나 식사, 체험 등을 결합해 한옥마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주를 상징하는 마을인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번쯤 시간을 내어 이번 가을에는 아름다운 한옥을 보러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음 여행지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맑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황수빈이었습니다. 신비한 랭킹 사전.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알아보는 온갖 랭킹, 신비한 랭킹 사전 진행의 이재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랭킹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순위입니다. 2015년쯤부터 시작된 먹방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지금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는 순간이 먹방 장면일 때가 많은 것을 보면 한국인이 음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한국인이 어떤 한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5위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은 항공사 기내식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기인 음식입니다. 비빔밥은 제철에 나는 여러 가지 나물을 선택하여 밥에 고추장과 참기름 등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약간 매콤하고 구수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음식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4위는 김치입니다. 김치의 선호도는 2004년부터 점차 하락세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 식당 어디에 가든 식탁 위에 김치가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3위는 불고기로 10대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한식 1위로 꼽혔습니다. 불고기도 비빔밥과 같이 외국에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1위로 불고기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2위와 1위는 노래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좀 어려워 남들만큼 한다고 이제 더 이상은 어리지가 않아 나를 믿어보라 했지 끝거도 끝없는 love 이렇게 맘먹은 대로 넘어가지 않고 가슴 어딘가 막힌 채로 걸려있는 것만 같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2위는 된장찌개입니다.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에서는 된장찌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대망의 1위는 김치찌개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아는 김치찌개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랭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형님들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무엇인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랭킹을 참고하셔서 정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은 학우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작의 김예은 프로듀서, 기술의 임지수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이재은이었습니다. 본 방송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을 검색해주세요. 겁이 났었어 날아오르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10월 8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방송약호 CEBS 주 3회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우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 학우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